안녕하세요. 세상 브리핑입니다. 앞머리 때문에 갑자기 제가 확실히 이 방송을 하면은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다 할 수 있고, 오늘은 테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생뚱맞게 테러냐? 어우, 생뚱맞지 않습니다. 저는 충격의 도가니탕 아닌 것 같다. 도가니가 아니고 하여튼 아무튼 충격 속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테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러, 우리는 안전한가? 저는 테러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수업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2014년부터 테러에 관한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테러는 우리와는 굉장히 먼 이야기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테러는 없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테러에 대해서 이렇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이었죠. 독일은 과거에요, 미넨 올림픽 때 테러가 한번 있고 난 뒤에 그 이후부터 테러 방지 부대 뭐 이렇게, 그러니까 특수 부대인데 제가 이름은 잘 몰라요. 저는 UDT밖에 몰라요. 우리 동네 특공대. 그래서 테러 방지에 관한 것을 독일은 굉장히 바짝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테러가요, 어쨌거나 테러가 발생했어요. 어디서? 미넨에서 발생했죠. 근데 그것도 미넨에서 테러가 한번 딱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근처에서 음악회에서 또 발생을 했어요. 물론 이것이 테러가 아니라고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독일은 충격이 왜 발생했냐면요, 총기 난사가 있었는데 총알이 300알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음악회는 IS와 결집도 있다고 보이는데 그 음악회의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사람이 바로 시리아 난민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러니까 갑자기 감이 오죠. 메르켈이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2일부터 독일을 들어갔다가 나왔는데요. 그때 들어갔을 때 정말 여기저기 들린 얘기가 뭐였냐면요, 난민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난민이 너무 많다. 난민이 너무 많아서 진짜 못 살겠다. 제가 공부했던 지역은 구동독의 예나라는 지역인데요. 튀링엔이라는 주예요. 그 주의 주도는 에어푸트고요. 그 주에서 가장 관광지로 유명한 곳은 바이마르. 바이마르 대장정, 바이마르 대법전이라고 있는 바이마르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처에는 라이프치히가 있고요. 드레스덴이 있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딱 구동독이잖아요. 구동독 지역은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현대와 과거가 현존하는 아주 고즈넉하면서 살기 좋은 곳? 그런 곳이었는데요. 구동독 지역엔 난민이 별로 없어요. 난민들도 좋은 도시를 갑니다. 예를 들어서 미넨, 그리고 켈른,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뒤셀도르프, 또 뭐 마인츠, 이런 도시로 난민들은 도시를 찾아서 이렇게 가는데요. 그 난민들이 처음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어떤 자세로 왔냐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똑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또 욕할라. 표 달라고 할 때 어때요?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러죠. 그러다가 국회의원 당선되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처음에 당선됐을 때는 덕분에 당선됐습니다 그러죠. 그러다가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때요? 그러다가 한 1년 2년 지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죠. 국회의원과 똑같이 난민이 그 자세를 밟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를 제발 들어만 오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들어와서 살게 하고 집을 주니까 감사하다 그랬죠. 그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먹는 걸 이것밖에 안 줘? 우리 집을 이것밖에 안 줘? 우리에게 돈을 이것밖에 안 줘? 난민들이 대놓고, 그러니까 호의가요,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정말 딱 맞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중에는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왜 이것밖에 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난민들이 그 독일로 무더기로 들어왔습니다. 1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 거주가 300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독일이요, 휘청휘청합니다. 여기서 휘청휘청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안보, 위협, 안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쾰른 광장에서
여자를 한 명 두고 독일 사람들이 삥 둘러섰을 때, 독일 사람이란다. 그 난민들이 둘러서가지고 성추행을 했죠. 그때 그 근처에 있었던 경찰이 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경찰이 나타났는데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경찰은요, 굉장히 공권력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강하거든요. 근데 경찰이 나타났는데 경찰이 그만해! 하니까 난민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팍 때린 거예요. 멘붕이 온 거예요. 경찰들이. 내가 나타났는데 얘네들이 가만히 있어. 나는 뭘 해야 되지? 독일 사람들이요, 등치가 굉장히 커요. 등치가 게르만족이라고 하잖아요. 등치가 큰데 생각보다 겁이 조금 많아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겁이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 남자가요, 유학생이 키가 165였대요. 근데 독일 남자가 키가 192였대요. 누가 이겼게요? 우리나라 유학생이 이겼습니다. 그 유학생이 서울의 모 S대학의 수재였는데요. 키가 되게 작고 되게 빽빽 말랐었어요. 근데 길을 가고 있는데 덩치 큰 독일 남자가 5명이서 이 남자를 막아서면서 너 중국인이지 하고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 한국인이야 그랬더니 야, 너 중국인이네 하고 놀리면서 갑자기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쁜 종자에 나가라, 이렇게 나치이즘이죠. 그래서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무 화가 났는데 이 독일 사람들이 얘를 이제 뭐 막았으면서 때리려고 한 거죠. 그 순간 짜자잔, 이 남자가 뭘 했는지 아세요? 땅에 있는, 독일은 땅이 다 돌이잖아요. 돌덩이를 쥐었죠. 돌을 딱 드니까 독일 사람들은요, 싸울 때 돌을 드는 광경을 처음 본 거예요. 돌을 딱 든 걸 보더니 갑자기 정말 다 도망을 가더래요. 키 190 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한 번은 술집에서 싸움이 났죠. 근데 독일 남자가 맥주병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가 딱 쳐다보니까 그 독일 남자가 맥주병을 탁 깼어요. 벽에다가 이렇게 탁 깨면서 야, 가! 이런 거예요. 한국 남자한테. 그러니까 한국 남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맥주병을 자기 이마에 탁 깬 거예요. 자기 이마에 맥주병을 딱 깨면서 자기 이마에 피를 지르르 흘리니까 독일 사람들이 도망을 다 갔대요.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굉장히 강해요. 정말 강한데 독일 사람들은요, 덩치는 크지만 되게 겁이 좀 많았었어요. 독일 경찰도 이렇게 왔다 갔다, 등치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평정이 됐던 거예요. 평화가 유지가 됐는데 난민들이 들어옵니다. 너희 독일어 배워야 돼. 싫어, 안 배울 거야. 왜? 어려워. 독일말 못 알아들어요. 경찰이 와서 뭐라고 하면 아,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째라죠. 그리고 너희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지 마. 싫어 하고 들어누워 있는 거야. 도로에 들어누워서요, 데모를 하는 거야. 기차를 타요. 기차표. 나 난민이야. 기차표 없어. 독일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너무 약간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두가 들썩들썩하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메르켈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메르켈, 너가 오라고 했잖아. 네가 이렇게 받아들였잖아. 우리는 이거 못해. 근데 이때 독일 정도의 강대국도 난민에 의해서 휘청휘청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난민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고요. 난민을 받자라고 모 국회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저는 여기서 잠시 살게요. 어떻게 받을 거예요, 지금? 우리 서울, 여러분,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서울역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노숙자들이요, 이렇게 배를 다 드러내고 길바닥에 들어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침 10시 반에. 10시 반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노숙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더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난민을 받자고 이야기할 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리고 우리 지금 불법 체류자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요, 검거도 안 돼요. 검거율을 떨어뜨리는데 한몫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도 않고, 난민을 받자? 그 불법 체류자들에게 지위를 주자. 여러분, 불법이란 단어는요, 우리 국민에게도 외국인에게도 잣대가 똑같아야 돼요. 우리 국민이 불법을 하면 범죄자인데 왜 외국인이 와서 불법 체류자, 불법을 하면은 관용을 베푸냐고요.
우린 너무 이상한 관용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다문화 가정 그러면서 그 다문화 가정에 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역차별은요, 평등을 어긋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독일에서도 지금 난민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메르켈이 받아들였다가 지금 독일이 혼란기에 빠진 거예요. 미넨? 거기다가 음악당? 그뿐이 아니죠. 지금 여기저기에서 독일도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독일은 치안이 건강하다고 유명한 소문난 나라였어요. 독일 치안이 흔들린다는 것은 유럽 전체가 난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독일에서 저희 외국인들이 무서워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였어요. 나치예요. 그러니까 나치이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검은 머리만 보면 약간 미쳐요. 어떻게? 쟤네들은 나쁜 것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당할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난민들의 폭동도 있고요. 난민들이 처음에 들어오게 할 때는 굉장히 고맙다고 하다가 이제는 모든 걸 다 하게 해달라고 하다가 그게 안 되면은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난민이 모두가 폭동을 일으킨다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쿠르주? 그 꼬마 아이가 생각나는데, 난민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당연히 인류애인데요.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 제1원칙은 자국민의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원칙은 모두가 함께 사랑하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1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2원칙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만용이라고 생각해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여러분,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수학을 풀어도 절대 수학 100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만용이에요, 만용. 잘못하면 객기고요. 그 다음에는 호기예요.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한다는 거는요, 지나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난민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인천공항에요, 지금 난민 많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인천공항 안에 난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대요. 뭐 밖으로 못 나오고.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여자는 왜 이렇게 인류애가 없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제1원칙은 자국민의 안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만 제1원칙인 자국민의 건강과 자국민의 안전을 챙기지 않고, 우리 국민도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우리도 위험한 상황 많은데, 우리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우리도 불우한 사람 많은데 자꾸 난민, 다문화, 불법 체류자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생각인지 진짜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처벌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관용을 베푼다면요, 법이 뭐라 그럴까, 실효성을 비웃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다문화 가정을 뭐라고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문화 가정 중에서 어려운 가정을 돕는 것은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이어서 보호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이 있고 다문화 가정이 있다면요,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보호해야 되는 것이지, 다문화니까 보호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도 억울한 사람 많고요, 가난한 사람 많고요, 힘든 사람 많고요, 가슴 터지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생색내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그런가요? 난민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이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두 번째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되었다면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한 줄에 국제결혼을 했는데요, 그 국제결혼한 아내가 한국어를 못해서 한국에 못 들어온대요. 비자 발급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런 기사였는데, 여러분, 그 나라 말 못하면 비자 주지 않습니다. 착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한국말 못하는 사람 한국에 들어와서 지내는 것도 그거는 환영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풀 수 있는 선은 있지만요, 한국어라는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비자 주는 건 당연. 관광 비자 말고요. 거주 비자요. 저 역시 독일에서요. 비자 받을 때 고생 엄청 했어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도 필요하지만요. 우리의 안보와 보호를 위해서는 냉정한 눈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전 매번 얘기하거든요. 불법 체류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 저만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한데 그 사람들 왜 돌보지 않아?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가난한 사람 절도하면 그 사람들 다 봐줘야 되잖아요. 기준. 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폭력을 받던 사람이 아내가 30년 가정폭력 끝에 남편을 만약에 죽였다. 그럼 봐줘야 하나요? 그래도 살인자는 살인자인 거죠. 법이란 건요. 냉정한 가슴을 가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냉정한 머리를 가져야 할 때도 있고요. 근데 둘 다 머리와 가슴이 뜨끈뜨끈하면요. 법이 아니지요. 어쩔 때는 차가운 머리와 어쩔 때는 차가운 가슴이 같이 왔다 갔다 할 때 제대로 된 법 적용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 그러더라고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 제대로 된 법조인이라고. 근데요. 차가운 머리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가슴은 뜨끈뜨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분리현상이요. 자아분리. 미치는 겁니다. 독일이 자꾸 테러가 나네요. 세계가 테러로부터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김정은은 외국에 여행하고 있는 한국민을 테러 표적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안합니다. 테러 방지법, 우리나라 테러 방지법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테러 방지법 살아내 있을까요? 그리고 테러 방지법을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죠. 지금 테러 방지법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안전해야 우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